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학이라고 하고요. 성균관대학교 김태희 교수 연구실에서 포닥으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제남바오 그룹에서 비스팅 포닥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 성균관대 김태희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거미의 어떤 패드를 모사한 외부 노이즈가 없이 생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체는 생체 신호, 다양한 생체 신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걸음걸이라든가 EEG 시그널, 심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조금 더 메디컬하게 의미가 있는 뇌파, 심전도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이제 생체 신호를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생체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이 생체 신호가 사실 간접적으로 우리 생체의 상태를 알려주는 어떤 척도가, 간접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가 코티솔 레벨이나 혹은 뭐, 어, 뇌파라든가 근전도를 측정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예를 들면 트레머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소듐 레벨이나 칼륨 레벨을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체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생체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생체 소자, 생체 센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커머셜한 어떤 상용화된 어떤 전자 소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리지드하고 부피도 크고요. 좀 딱딱하고 무게도 무겁고 약간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심장에 이식해서 쓸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라든지 혹은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갤럭시 워치나 어떤 핸드폰의 경우에도 심박수라던가 걸음걸이를 측정하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되겠는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무겁고 사실 이물감도 느껴지고요. 따라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오랜 시간 이렇게 장시간 측정을 하다 보면은 염증 반응도 생기고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런 특징들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체 소자가 이제 우리 티슈와의 기계적인 어떤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따라서 이 생체 소자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좀 더 이제 플렉서블해지고 혹은 어떤 몰레큘라 스트럭처를 조절해서 스트레쳐블하게 만드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붙인다거나 혹은 입는 형태의 어떤 일렉트로닉스로 이제 개발이 돼서 생체 신호를 읽는 데 쓰이기도 하고, 요 디멘전을 조금 더 줄여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어떤 미들 형태를 만들면 이 아이들이 실제 생체에 삽입 가능한 형태의 디바이스로도 이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렉서블한 일렉트로닉스나 인젝터블한 형태의 전자 소자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용화된 스마트워치나 예전에 유행했던 리스트밴드와 형태에 더불어서 어떤 패치 형태라든가 혹은 렌즈나 어떤 텍스타일의 형태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체 소자의 관점은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심전도 시그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시그널을 얼마나 민감하게 잘 읽어드리냐가 처음 이제 연구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체 소자의 퍼포먼스, 특히 이제 센시티비티를 높여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민감하게 잘 읽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었고요. 현재는 이 센시티비티, 퍼포먼스를 떠나서 어떠한 다른 기능들을 더 부과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생체 소자가 실제 생체에 적용됐을 때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생체 소자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혹은 이 생체 소자가 어떤 다른 형태의 읽기 쉬운 어떤 신호의 형태로 변환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신호로 변환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개의 차원의 어떤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프레셔라든가 뭐 팽창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어떤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제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던 거는 이 센서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생기는 어떤 노이즈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 이제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짧은 측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계시며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롱텀의 어떤 측정의 경우,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붙이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툭툭 치시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외부 물리적 노이즈들이 신호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노이즈들을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생체 신호를 어떻게 하면 잘 읽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올해 5월에 사이언스에 게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체 소자를 이렇게 착용하거나 삽입되어 있는 형태에서 외부의 어떤 뭐 움직인다던가 혹은 뭐 툭툭 친다든가 하는 외부 노이즈들이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타겟 시그널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러한 생체 소자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어떤 환자분들, 이렇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다가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인공 와우 수술을 한 환자들의 경우에 초기에 이제 이제 수술이 딱 끝나고 나서 그 처음에 생기는 그 노이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물감을 많이 갖고 적응 기간도 굉장히 길게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착용을 하시다가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런 외부 노이즈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차단할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현재로서는 이런 노이즈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서킷을 붙여서, 어떤 패스 필터 형태의 서킷을 붙여서 노이즈들을 이제 잘라낸다던가, 혹은 이렇게 좀 더럽혀진 이런 신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필터링을 한다던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방법,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적인 방법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양한 복잡한 서킷이 필요하다는 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필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호의 왜곡을 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방해된 더럽혀진 시그널들을 보면 사실 요게 이제 뭐 저희가 원하는 시그널인지, 요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그널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구분하기 위한 어떤 딱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들이 이제 정확한 기준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왜곡이나 이제 네, 왜곡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노이즈들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실례로 이거는 사실 5년 전, 막 6년 전, 좀 예전에 나왔던 논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발전됐으니까 이것보다는 이제 좋은데요. 어, 실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이제 논문 데이터고요. 저희가 이렇게 스탠딩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신호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기종에 따라서도 크진 않은데,
이제 그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에러바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 노이즈들,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호의 측정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 일의 시작은 사실 책에서 이제 거미의 경우에 이 거미가 자체적으로 이제 필터링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첫 문장, 한 문장에서 딱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 거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거미줄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높은 주파수의 바이브레이션 시그널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거미줄을 통해서. 근데 뭐, 어떤 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뭐, 바람이 좀 많이 불 수도 있고, 흔들리기도 할 수 있죠. 그런, 낮은 헤르츠의 어떤 낮은 주파수를 갖는 익스터널한 노이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브레이션을 굉장히 잘 읽는 동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거미의 다리에 보시면, 바이브레이션 리셉터가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어떤 비스콜라스틱한 이 패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콜라스틱한 패드가 낮은 형태의 바이브레이션은 댐핑을 하고 높은 주파수의 어떤 바이브레이션은 투과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패드의 경우에는 뭐 키틴이랑 프로틴으로 이루어진 어떤 복합 체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외부는 이 키틴이랑 프로틴이 이렇게 크로스링킹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는 크로스링킹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점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아몰포스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비스콜라스틱한 형태를 갖는 요 키틴과 프로틴의 복합체가 어떤 선택적인 어떤 댐핑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어떤 키였고요. 그래서 이 거미의 패드의 이제 메카니컬한 성질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낮은 프리퀀시의 진동수에서는 이렇게 낮은 모듈러스 혹은 뭐 이게 뭐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높은 주파수의 어떤 진동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모듈러스가 상승하면서 딱딱한 혹은 이제 글래시해지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입니다. 이제 요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낮은 주파수에서는 말랑말랑하면서 진동수를 흡수하는 특성을 갖다가 높은 진동수가 오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딱딱해지면서 진동을 이제 투과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쉬어 띠크닝한 이제 점탄성 특성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쉬어 띠크닝 하다는 거는 이제 주파수 이 진동수에 따라서 이 메카니컬 성질이 딱딱해지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이제 녹말물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녹말하고 물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 뭐 요리할 때 보시면 뭐 전분물 같은 거 이제 만드실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섞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액체 같은 그런 형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 만약에 높은 진동수의 어떤 자극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딱딱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구를 수도 있고 액체인데도 이런 형태를 이제 보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녹말물이 이러한 낮은 어떤 느린 형태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이 아이들이 액체 같은 거동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젖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만약에 빠른 형태의 이런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처럼 뭐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리지드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폴리머 혹은 폴리머 복합체 혹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동의 형태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약한 하이드로젠 본즈만을 가지는 어떤 물은 그냥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와 어떤 자극 하에서는 리퀴드한 거동을 계속 보이고 어, 굉장히 스트롱한 본질을 가지는 메탈이라든가 메탈 옥사이드나 뭐 이런 형태는 계속 리지드한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요 두 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트롱한 어떤 사슬도 가지고 있고, 이 스트롱한 사슬들이 다른 사슬들과 하이드로젠 본즈나 다이나믹 본즈와 같은 어떤 약한 본질을 가질 경우에는 이 자극의 어떤 세기 혹은 자극의 이제 빠르기에 따라서 낮은 형태의 이제 비스코스한 형태를 소프트하면서 비스코스한 형태를 보이다가 높고 빠른 형태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리지드한 거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약간 슬라임 같은 것도 사실 관심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슬라임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리면은 이 아이들이 액체 같은 특성을 보이지만, 이렇게 빠르게 찹찹찹찹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액체 같은 형상은 흘러내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고분자의 특성을 잘 조절을 하면 이런 외부 자극에 따라서 거동이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 그 거미 패드와 비슷한 형상을 갖기 위해서 이 프로틴의 종류 중 하나인 젤라틴과 그리고 키틴과 비슷한 형태의 키토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이드로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진동이,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들어왔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액체 성질을 보이다가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들어왔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리지드해지는 그런 셔티크닝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걸 이제 메카니컬한 성질을 같이 보면 주파수에 따라서 이 모듈러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미의 이제 패드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갖는 하이드로젤을 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탄젠 델타는 이제 댐핑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엘라스틱한 에너지 대비 이제 비스코스한 에너지의 비인데 댐핑의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주파수에서 높은 댐핑 척도를 가지다가 그 이후의 주파수에서는 점점 떨어지면서 낮은 이제 댐핑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를 전후로 높은 댐핑 프로퍼티와 낮은 댐핑 프로퍼티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 이제 섞은 이 하이드로젤의 경우에 이런 처음에는 높은 댐핑 특성을 가지다가 점점 드랍되는 이런 거동의 형태를 보이는데, 키토산 의 경우에는 이 수소 결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를 막론하고 높은 탄젠 델타 요 댐핑 값을 보이고, 젤라틴의 경우에는 사실 프리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특정 프리퀀시에서 이제 소프트에서 리지드로 바뀌는 페이스 트랜지션 되는 이제 포인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젤라틴과 높은 이제 댐핑을 갖는 키토산을 섞으면 특정 포인트에서 댐핑 효과를 갖는 그런 하이드로젤을 만든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 댐핑 되는 요 특정 프리퀀시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 댐핑되는 이 메커니즘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만든 하이드로젤 경우에는 이 키토산과 젤라틴 사이에 어떤 수소 결합을 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느린 형태의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수소 결합들이 이 자극을 이제 댐핑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수소 결합들이 깨지면서 댐핑을 하게 되고, 이 수소 결합들은 자발적으로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복구되고 깨지고 복구되고 약간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빠른 이런 형태의 자극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이 자극이 그 수소 결합 같은 그런 결합들이 복구가 되기도 전에 이제 그 자극에 따라서 정렬이 되기 시작하면서 글래시해지는, 약간 리지드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결합들이 이제 복구되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 그, 어, 이렇게 트랜지션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구되는 시간, 이 완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완화 시간은 이제 뭐 템퍼러처나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 사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 외부 환경이 뭐 이렇게 좀 추운 환경이다 혹은 뭐 더운 환경이다에 따라서 추운 환경에서 조금 더 엘라스틱해지는 특성을 보이고 높은 온도에서는 비스코스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가지고 처음에 만든 이제 이런 하이드로젤 댐퍼의 경우에는 이제 낮은 헤르츠, 뭐 예를 들면 뭐 1에서 5헤르츠 아래의 어떤 주파수를 이제 댐핑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면 높은 온도의 이제 환경에서는 이 댐핑 포인트가 이렇게 쉬프트 되면서 50Hz 이하의 어떤 진동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1Hz, 높은 온도에서는 50Hz까지 이제 이 댐핑되는 대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온에서는 하이드로젠 댐퍼가 뭐 5Hz의 낮은 진동수는 이렇게 잘 흡수를 하고 뭐 25Hz나 100Hz는 잘 이렇게 투과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하이드로젠 댐퍼가 25Hz의 진동수도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도를 조절하게 되면 이 댐핑되는 대역대를 이렇게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고 이런 특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바이브레이션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낮은 주파수만을 이제 선택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5Hz, 25Hz, 100Hz 세 개의 어떤 다양한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보통의 어떤 구분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들을 다 이렇게 투과시키게 됩니다. 근데 저희 하이드로젤 댐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5Hz의 낮은 주파수는 이제 흡수를 하다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25Hz의 진동도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젤 댐퍼는 낮은 헤르츠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특성과 온도를 조절했을 때 댐핑 대역이 조절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댐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용하는 댐퍼 예를 들면 뭐 세타7이나 이제 디스리오 혹은 저희가 그 녹말물과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 하이드로젤 댐퍼가 현저히 높은 선택성과 그리고 높은 댐핑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온도를 조절하면 이 댐핑된 대역이 이렇게 쉬프트되는 그런 성질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댐핑 대역이 조절되고 그리고 기계적 성질 기계적 성질도 조절되는 것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머티리얼 셀렉션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형태의 댐핑 대역 폭과 이제 모듈러스 변화 폭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컨셉은 결국 이런 시어 티크닝한 하이브리드 댐퍼를 가지고 일렉트로닉스에 적용을 해서 선택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갖는 그런 어떤 생체 신호를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체에 어떤 하이브리드 댐퍼를 이렇게 부착을 했을 때 읽어드릴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신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은 높은 주파수를 갖는 형태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신호들일 것이고요. 혹은 뭐 움직임과 같은 낮은 주파수를 갖는 노이즈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댐퍼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와 스킨 사이에 위치를 해서 이 낮은 주파수를 갖는 노이즈들을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고 높은 주파수를 갖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생체 신호들을 이렇게 투과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생체 신호의 배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 생체 신호, 요건 이제 메카니컬한 전기 신호, 메카니컬한 이제 생체 신호인데, 뭐, 미닝풀한 어떤 시그널은 예를 들면 뭐,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블러드 프레셔나 레스피레이션이나, 이렇게 특정 움직임과 같은 주파수 폭이 있을 테고, 어, 이런 특정한 생체 신호만을 살리고 낮은 주파수의 어떤 노이즈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드로젤 댐퍼를 가지고 이런 소자들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이렇게 배터리 하나 달고 이제 신호를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 모듈을 달고요. 이 와이어리스 모듈과 센서와 히터를 연결하고 이 센서와 히터 사이에 이제 하이드로젤 댐퍼를 이제 패시베이션처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생체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센서의 경우에는 이제 크랙 센서라고 해서 어떤 스트레인 센서 연구되고 있는 스트레인 센서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줄 히터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류를 가해주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줄 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히팅되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랙 센서는 물리적인 어떤 신호를 측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 히터와 템퍼러처 센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댐핑되는 대역대를 조절하고 싶다 했을 때 이 히터를 이제 켬으로써 특정 대역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시프트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모듈을 가지고 실제 이제 목소리라든가 죄송합니다. 이게 심박수 재는 거거든요. 헐트 레이트 재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생체 신호를 이제 잴 때 저희가 예상되는 어떤 노이즈들은 제가 목을 꿀꺽 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심박수를 잴 때는 이렇게 아령을 든다던가 혹은 저희가 이렇게 찌른다던가 이런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레퍼런스의 경우에는 신호가 굉장히 깨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시그널 프로세싱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미 이제 왜곡된 신호의 경우에는 이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하이드로젤 댐퍼가 탑재된 그런 센서의 경우에는 신호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박수와 같은 경우에도 리프팅을 한다던가 찌른다던가 하는 자극에도 심박수가 이렇게 잘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이즈들만 따로 측정을 해봤을 때는 포킹이라든가 문지른다던가 혹은 꿀꺽하는 그런 모션들의 경우에 이렇게 대체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스왈로잉 같은 경우에는 꿀꺽하는 신호가 굉장히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요 모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내부의 어떤 마찰로 인한 높은 미닝풀한 시그널들도 있는데 스왈로잉을 했을 때 이렇게 높은 주파수의 시그널만 딱 이렇게 찍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게 실험 가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한 이런 좀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전기적인 신호를 읽는 그런 전극으로서의 소자로 이제 활용한 것인데요. 이제 하이드로젤 댐퍼를 이제 하이드로젤 댐퍼를 이제 일렉트로드로 써서 저희가 어떤 심전도라던가 혹은 뇌파를 측정했을 때 뇌파를 측정하면서 혹은 심전도를 측정하면서 두드린다거나 이렇게 숨을 들이킨다던가 이렇게 걷는다던가 할 때 생기는 그런 노이즈들은 이런 저희 하이드로젤 댐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완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부분 제거가 된 형태로 클리어하게 보실 수가 있고 뇌파의 경우에도 뭔가 어떤
특정 자극이 들어왔을 때, 신호가 이렇게, 다 이렇게 왜곡이 되는 반면에 저희 하드리젤 댐퍼의 경우에는 신호가 명확히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특성을 잘 보인다는. 그래서 생체 신호를 기계적인 생체 신호 혹은 전기적인 생체 신호 모두 선택적으로 잘 읽어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롱텀으로 이렇게 진행을, 사실 이건 딱 하루만 측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뭐 쉴 때, 뭐 쉬면서 심전도를 측정을 한 것이고, 뭐 쉬거나 뭐 걷거나 뭐 스트레칭하고 두드리고 하루 있다가 다시 측정을 할 때 이 파형들이 그 하이드로젠 댐퍼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어, 이렇게 파형이 보존되어 있고, 레퍼런스 전극 같은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색채 신호를 이렇게 오랜 시간으로 착용했을 때에도 선택적인 댐핑이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이제 성균관대 김태일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제 뭐 다른 이제 강대식 교수님, 아주대 강대식 교수님이나 유니버시티 하버타의 이제 정현준 교수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저는 현재 지금 스탠포드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이제 제남바오 그룹에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스탠포드 와서 이제 비스팅 프로덕트 연구를 하다가 이제 5월에 이제 딱 어셉 받고, 네, 어셉을 받아가지고, 네. 사실 이 연구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한 건 아니고, 성균관대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